지난번에 설명드린 미란다 원칙의 내용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판례에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고,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그 제압 과정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나 비슷한 원칙이 존재한다고 해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판례는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소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물리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판례 입장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위법하게 이루어진 구속의 경우라도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요.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미란다의 판례 때문이라고 해요. 다음에는 실종선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실종선고는 강학상으로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 부재자의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이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자고요. 그러면 먼저 부재자의 개념을 알아야겠지요.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단시일 내에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자라고 해요. 따라서 자연인 즉 살아있는 사람만 해당되고 법인은 해당이 없어요. 결국 실종선고는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실종의 요건이 지속되면 법원이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보는 제도예요. 사실 가족이 실종된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법은 어떻게든 그런 경우에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실종선고 제도를 둔 것이에요. 실종선고를 청구하려면 실종기간이 필요해요. 실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실종과 위난 실종인데요. 일반 실종은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위난 실종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지,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와 같이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실종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에요. 위에 나와 있지만 선박에 타고 있었으나 그 선박이 침몰했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으니 집에 돌아오지도 않은 경우, 사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죽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니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실종선고, 즉 죽은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실종과 위난 실종은 그 기간이 달라요. 일반적인 실종, 즉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고 위난 실종의 경우에는 1년이에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배가 침몰된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실종되었다면 위난 실종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위난 실종의 위난은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키는데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했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 실종을 청구해야 하고 5년의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위난 실종은 그 기간이 1년임에 비해 일반 실종은 훨씬 기간이 길게 되겠어요.